자, 이번 강의는 명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명제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조건과 진리집합, 아주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은 그런 걸 왜 배우느냐?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어떤 수학적 명제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명제의 뜻이 뭐였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판단하는 방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긴 설명하지 않고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느낌은 올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x가 2이면 x제곱은 4입니다. 두 번째 문장, x제곱이 4이면 x는 2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이거 뭔가 두 개는 다른 거다. 그리고 뭔가는 참이고 뭔가는 거짓이야 라는 걸 아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명제들은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의 명제를 공부해 볼 거예요.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입니다. 변수 x가 들어있는 x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인데요. 이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를 다뤄볼 거예요. 보통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if. 그 다음에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f then 구조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가정과 결론이 어떻냐에 따라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은 가정, 결론을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어순을 바꿔버리면 또 완벽히 다른 수학적으로는 그런 명제가 된다는 거죠. 참거짓 판단해 볼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알죠?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2면 x제곱은 4다? 참이죠. 당연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x가 2라고 한다면 그 2라는 녀석은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 x제곱이 4라면 x는 2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라고 아마 대답을 많은 친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짓이고요. 왜냐면은 x제곱이 4라고 하면 그때의 x는 2하고 마이너스 2인데요. 이 2하고 마이너스 2는 이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다 만족시키진 않죠. 왜냐면은 오른쪽 조건은 x가 2다 라고 하는 아주 이 원소 하나짜리 이런 진리집합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이 마이너스 2가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의 구조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의 모든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오른쪽에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의 모든 상황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 마이너스 2가 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아주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정확하게 포함이 될 때 아까 말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이 이 조건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if then 구조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요, 명제의 참거짓 판단할 때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2고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포함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포함관계가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입을 앙하고 벌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러면 참이에요. 그런데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결론이니까 화살표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들의 포함관계는 이 입모양이 반대로 벌려져 있죠. 화살을 탁 쐈는데 입이 반대로 벌려져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명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은 작대기 두 개, 이렇게 짝대기를 딱 두 개를 그을 거예요. 그러면 참인 거고요. 만약에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봤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야?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명제 거짓이네 이렇게 표현할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한 5분 정도 쭉 설명했는데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왼쪽 조건의 진리집합 구하시고요. 오른쪽 조건의 진리집합 구하세요. 그래서 왼쪽의 진리집합이 오른쪽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만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포함이 안 되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것은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지 않는 원소가 되는 거고, 걔를 우리는 반례라고 할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참거짓 판단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직관적으로 이거 다 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왼쪽 식이 전부 다 P이면이고요. 오른쪽 식이 Q이다. 가정과 결론 이렇습니다. 왼쪽 녀석의 진리집합은 1하고 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1, 5. 네. 그 다음 오른쪽 홀수. 홀수라는 진리집합은 1, 3, 5, 7, 9 아주 많은 무한집합이죠. 그러면 그들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입을 하고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부등호 관계도 마찬가지. 얘는 진리집합 쓸 필요 없죠. 이거 자체가 진리집합이라 봐도 좋아요. 이 녀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부터 x는 4까지잖아요. 2까지죠. 네,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둘의 포함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포함관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거 역시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모든 x들은 이 부등식을 성립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x 플러스 y가 짝수라면 x, y는 모두 짝수예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x 플러스 y가 짝수인 상황들을 다 쓰긴 좀 애매하죠.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x, y는 모두 짝수입니다. 이것도 다 쓰긴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직감적으로 아시죠?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거 거짓인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것까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더해서 짝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요, 둘 다 짝수가 아닌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x는 1, y는 3 이런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과 3은 이 왼쪽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오른쪽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원소를 뭐라고 하느냐? 이 명제의 반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례. 예시란 뜻이죠. 반대되는 예시. 자, 이거 어느 정도 들어보셨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도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은 모두 정삼각형이에요 라고 했을 때 살짝 이상한데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진리집합을 다 쓰긴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이 반례를 금방 찾을 수 있죠. 변의 길이가 2, 2, 3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이 있으면 그러면은 두 개가 같으니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정삼각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제의 참거짓 판단할 때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진리집합을 구하는 방법이야. 명제 참거짓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 진리집합 구하기. 그래서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명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진리집합을 다 쓰기가 어렵고 포함관계도 생각하기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여기다가 반드시라고 쓰고 읽어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방법이라고 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반드시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딱 봐도.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반드시 정삼각형?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상한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죠. 그럼 여러분이 반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반드시 x랑 y 모두 짝수다?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례를 얼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겠습니다.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중에 모든이란 단어와 어떤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있어요. 모든은 말 그대로 all이죠. 어떤은 som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읽어봤을 때요.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 명제가 참인지 물어본다고 하자. 그러면은 살짝 공부해본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거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실수 범위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 찍었을 때 이 명제 파트에서 실수란 말을 안 했다가 댓글 폭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허수면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해서 오늘은 꼭 잊지 않고 말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 공통석투에서 말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실수 범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짓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판례가 있죠? 거짓이 되게 하는 판례, x 이퀄 제로가 있죠. 제로는 제곱해도 제로니까 0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간 명제는요, 단 하나라도 성립시키지 않는 원소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떤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어떤은 이렇게 말해도 돼. 하나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제는요, 단 하나라도 그런 원소가 있다면, 조건을 성립시키는 원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참이죠. 왜냐면은 x, 예를 들어 제가 3을 하나 줘볼게요. x가 3이면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명제는 참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과 어떤의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남자 아이돌은 키가 180cm 이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더 작은 아이돌 제가 많이 알아요. 말하진 않겠지만 프로필 보면 다 180이라 써져 있지만 더 작은 친구들이 있죠. 여튼 이 녀석의 부정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일단 말씀드리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거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부정을 써보면요. 어떤, 이 문장의 부정은요, 어떤으로 바뀌고, 남자 아이돌은 키가 180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그것의 부정은 뭐라 그랬죠? 작다이죠. 그래서 미만이다. 이하이다 그러면 안 돼. 이하예요 이러면 안 되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남자 아이돌은 부정하지 않나요? 여자 아이돌로 부정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 부정이란 걸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배경 전제는 바꾸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모든 고양이는 귀엽다, 이거 부정해 볼래? 라고 하면 어떤 고양이는 귀엽지 않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원숭이는 귀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부정할 때는 그 범주는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돌을 꼭 여자 아이돌로 바꾸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 풀 때 보면 이거랑 좀 다른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아주 형식적인 부정이고요.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 아이돌 중에 키가 180cm 미만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존재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당연히 형식적인 부정만 하겠지만 얘랑 언어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다. 모든 남자 아이돌의 키가 180 이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명제와 조건들의 부정에 대해서 이미 표로 정리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조건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같다는 같지 않다. 작다는 크거나 같다. 크다는 작거나 같다. 다 이해되죠? 그리고는 또는으로. 그렇죠? 모두는 어떤으로. 알겠죠? 적어도 하나는 뭐뭐예요 라의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A는 B는 C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얘를 이렇게 부정을 하세요. 얘를 부정을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A랑 B랑 C랑 이렇게 써버리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A는 B랑 같지 않고 또는 B랑 C랑 같지 않고 또는 C랑 A랑 같지 않다.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렇냐면 이 표현 자체가 이런 뜻이거든요. A랑 B랑 같다. 이고 B랑 C랑 같다.
이고 and C랑 A랑 같다. 이게 전부 다 and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 and 이고. 그러면은 이런 녀석들의 부정은 당연히 A는 B가 아니다. 또는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야 돼요. 아니 그럼 얘는 왜 다른 거죠?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무슨 표현이냐면 A랑 B랑 같지 않고 이고 그 다음에 B랑 C랑 같지 않고 C랑 A랑 같지 않다. A, B, C가 다 서로 같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A랑 B랑만 같지 않고 뭐 B랑 C랑은 같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들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 사이라 그러면은 이건 수직선 위에 올려보면 더 명확하죠.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문제 풀 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A와 B 사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녀석의 부정은 당연히 A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또는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까지 열심히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참거짓 판단 여러분 정말 많이 연습해봐야 되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